한국인들에게 남아있는 고무신 한 켤레의 추억. 그 시절 고무신의 대명사는 단연 왕자표 고무신이었다. 왕자표 고무신에서 시작된 국민 신발의 명성은 대한민국 신발 역사의 획을 그은 브랜드 프로스펙스까지 이어진다. 주로 이제 멋쟁이들 중심으로 프로스펙스 신기 시작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프로스펙스 이제 매니아들이 생겨나고 그 와중에서 이거는 국민 캐주얼 슈즈로 자리를 잡아요. 고무신으로 시작해 프로스펙스까지 세계 최고의 신발 수출업자로 이름을 떨치던 국제 상사. 1980년대 세계 서열 7위의 대기업 국제그룹의 성장. 시내 한복판에 랜드마크를 건설한다. 볼 때마다 각도가 달랐었거든요. 각도마다 그 빌딩의 모양이 달랐거든요. 이런 설계가 가능할까? 실제로 이런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또 올라갔고, 용산 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랜드마크처럼 꼭 거기를 지나쳐 가야만 남대문 인근, 그 용산역 인근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었거든요. 끝없이 뻗어나갈 줄 알았던 신발 제국 국제그룹. 하지만 양정모의 신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데 자고 일어나니 그룹이 해체되어 있었다. 세계 7위, 21개의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 갑자기 공중분해된 것이다. 양정모 회장께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받고 나서 한참 그 수출이 늘어날 무렵에 미국 가정의 세 가족 중에 하나는 우리 왕자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해요.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말씀해요. 한참 컸다가 좌초대가 지금 이름도 없어졌어요. 참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국제그룹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배경은 무엇일까? 50 정권이 들어서고 가혹한 시련을 맞게 된 국제그룹.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러나 50 정권이 막을 내린 후 헌법재판소의 반전. 제5공화국 최대 미스터리. 국제그룹은 희생양이었을까? 국제그룹 양정모, 왕자표 고무신 신화의 비극. 국민자동차 티코를 만든 대우그룹. 중동건설의 대역사를 이룬 동아그룹. 그리고 고무신과 프로스펙스의 신화 국제그룹. 이 세 그룹은 한결같이 절규한다. 우리는 정권의 희생자들, 억울하다. 공통적으로는 정권이 밑보였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보험을 열심히 들어서 정치 자금을 갖다 주고 기업을 유지했거나, 아니면 특정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에 대한 사례금을 갖다 주지 않았던 거나, 둘 다 정치 자금입니다. 정치 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은 결국 정권의 눈밖에 나게 되고, 눈밖에 난 것은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가면서 결국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단기 고리의 제2금융권 자금을 과다히 조달해서 1985년 2월 21일 제1은행장 이필선의 긴급 기자회견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한다. 국제그룹 정상화 대책에 이어 국제그룹 해체 발표. 표면적인 이유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실 경영이었다. 갑작스러운 그룹 해체 발표에 아수라장이 된 기자회견장. 국제그룹의 비운이 감돈다. 국제그룹이 과도한 몸집 분리가 있었다고 하나, 저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제그룹의 혈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아시안게임도 있었었고 88 올림픽도 예정이 되어 있었었고, 호전이 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의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혈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만 됐으면 국제그룹은 굉장한 기업이 됐을 것이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1950년대. 거리를 헤매이던 아이들의 발에 신겨진 고무신 한 켤레. 당시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국민 신발이었다. 고무신에 구멍이 나거나 해지면 떼워서 계속 신고 다녔던 그 시절. 신발 옆구리가 터지면
신실로 한 땀 한 땀 꿰매 신던 고무신. 새 신을 사달라는 아이의 생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무신 꿰매는 일은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하루 일과였다. 고무신 신어보니까 착용감 좋죠. 촉감 좋죠. 가볍죠. 비 와도 안 새죠. 이거 엄청난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무신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집신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이 고무신을 사신기 시작하면서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전해진 고무신은 지리산으로 가까운 부산에 먼저 보급된다. 일찍이 신발 사업이 흥할 것이라 예견한 양정모는 집에서 운영하던 정미소 한 켠을 빌려 국제화학 주식회사라는 사명을 짓고 왕자표 고무신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곳이 부산 제1의 향토 기업 국제그룹의 모체가 된 셈이다. 그때는 일본 자본으로 전부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선인 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범표 고무라든가 말표 고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해방 후에도 상당히 선전했었고, 그 당시 이제 동양 고무죠. 그게 이제 요즘에 화성입니다. 요즘 화성인데 그런 업체들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발달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고무신 같으면 말표 고무신도 있었고 뭐 기차표 고무신도 있었습니다만은 왕자표 고무신이 그 절대적인 어떤 브랜드의 가장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고무신의 수요 상승으로 부산 일대엔 고무신 회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말 그대로 고무신의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경쟁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고 고무의 질이 좋지 않아 고무신이 찢어지기 일쑤. 추운 겨울에는 깨지기까지 해 온전한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날도 흔치 않았다. 이에 품질의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 양정모. 전국 각지를 돌며 고무 배합 장인을 찾아 나선다. 마침내 군산에 있는 경송 고무사에서 장인을 만나게 되고, 고무 배합 장인은 양정모의 삼고 철회에 함께 일하기를 허락한다. 그 이후 왕자표 고무신은 승승장구한다. 잘 찢어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색깔의 고무신까지 왕자표 고무신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는다. 제일 힘든 게 백색 고무신이거든요. 백색 고무신을 만들어요. 거기다 장화, 우화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국제 이제 왕자표 성과가 조금씩 이름이 나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매일 아침에 보면 이 범일동 공장 앞에 문도 열기 전에 전국에서 온 이제 그 중간 상인들이요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면 다 없어졌거든요. 왕자표 고무신의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다. 고무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신발 밑창을 붙이던 고무풀과 본드 등 인화물질이 많았던 공장은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만다. 60명이 넘는 어린 여공들의 죽음, 대형 참사로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하죠. 여자 종업원들 포함해서 66명이 불에 다 숨집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산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이제 국제 왕자표 고무신은 거의 망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지금도 뭐 66명 사망했다면 대형 사건인데 1960년 당시에 66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화재 이후 국제화학의 재기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 재기할 기반조차 없었고, 설상가상 총 피해 금액 1억 원, 지금 돈으로 10억 원의 큰 액수였다. 양정모는 여공들의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하며 차분히 수습해 나간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전을 노리는 법. 이제 국제는 운동화를 만듭니다. 양정모는 텅 빈 공장을 서독에서 들여온 최신식 운동화 기계로 채운다. 운동화에 새로운 승부를 걸기로 한 것이다. 국민소득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제일 싼 고무신보다는 한 등급 높은 그런 어떤 신발에 대한 선호가 이게 커지면서 자연히 그 부분의 수요가 이제 늘어납니다. 불이 나면서 뭐 거의 뭐 망할 지경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그 사업을 재개하면서 이 설비를 싹 다 바꿔요. 양정모는 먼저 일본에서 헝겊신과 인조 가죽을 활용하는 생산 기술을 들여온다. 국제화학의 기술과 저렴한 인건비를 매력적으로 느낀 일본 업체들. 국제화학의 저력을 믿고 미국 수출용으로 운동화 생산을 제한한다. 유명 신발 브랜드의 본고장 미국에 국제 상사가 수출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1962년 국제화학의 운동화는 국내 최초로 해외 수출 쾌거를 이룬다. 곧이어 미국 마라톤 전문지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는다. 1962년도에 미국에 농구화를 첫 수출합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겁니다, 사실. 62년도에 미국에 농구화를 수출한다는 것이 과연 이 농구화를 수출한데 가능한 얘기다.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농구에 아주 그 발달된 나라고 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거기에 뛰는 사람들이 농구 선수도 직접 신는 농구화를 우리가 수출하게 된다. 때마침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은 해외 브랜드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두 브랜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국산 운동화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양정모, 1981년 프로스펙스를 출시한다. 프로스펙스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우리 권투 선수들이 일제 위닝을 썼습니다. 일제 복싱 슈즈를 썼는데 프로스펙스 이후에는 이제 일제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의 질이 좋고 그 또 선전의 그 효과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갖고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83년도까지는 아마 프로스펙스가 잡질 않았나. 국산 자본으로 만든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는 조다시 청바지와 아놀드 파머의 티셔츠를 입고 한껏 멋을 부린 후 프로스펙스의 신발을 신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 세 가지 아이템은 패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으로 불릴 정도였다. 런칭 5년 동안 미국의 나이키, 일본의 아식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프로스펙스. 초등학교 때 프로스펙스는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있는 집 아이들은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다 신고 다닌다.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지갑 같은 경우에도 학생용 지갑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반지갑, 천으로 만든 건데 방수 처리가 되는 거였어요. 프로스펙스에서 그런 지갑을 또 만약에 부모님이 어린이날 같은 데 선물해주면 학교 가서 자랑거리가 생기는 정도로 좀 대단한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그런 스포츠 그런 브랜드였었죠. 운동화 사업을 필두로 수출 여건으로 주목받은 국제화학은 국제 상사로 사명을 변경하며 도약한다. 이후 사업 영역도 다각화되면서 1970년대엔 중화공업 분야로도 진출, 대기업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국제그룹이 사용했던 사옥만 봐도 당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63빌딩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빌딩으로 선정되었던 국제빌딩. 1984년엔 아름다운 건축물상까지 받으며 그룹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된다. 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시작해서 국제그룹이 굉장한 기업으로 발돋움합니다. 뭐 8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약 한 8조 정도 가까이 매출이 달성이 됐죠. 수출만 하더라도 9억 달러가 넘습니다. 종업원이 38,000명이었습니다. 계열사 그룹이 21개 기업이었죠. 지금 시대 빛이 봐도 엄청난 기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5공화국 시절이 열린다. 1983년 동남아 6개 나라 순방길 첫 방문지에서 일어난 아웅산 폭발 사고. 전두환은 아웅산 폭발 사고 유자녀들을 위한 일회재단을 만들고 재벌들에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권유한다.
그러나 후에 이 모금은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밝혀진다. 당시 재벌들은 거액의 기부금을 헌납하며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군사 정권에 이 기업은 사실상 나의 힘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는 게 결정난다 이런 생각이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정권이 생사유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니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평소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는 양정모는 정치 자금을 내는 데에 비협조적이었다. 모든 돈을 고무신 한 켤레 값으로 생각하는 양정모만의 검소한 계산법 때문이었다. 보통 정치 자금은 그룹의 규모만큼 내는데 50억 원을 낸 현대 정주영에 비해 재계 7위였던 국제 양정모는 인색한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기까지 했다. 양정모 회장의 성품이 대단히 꼬장꼬장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 그 당시에 관치금융시대 때 재무부나 은행이 왕 아닙니까? 재무부나 뭐 어느 주무은행이 얘기한다고 그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에요. 정권 실세에게 밉보인 것은 양정모의 부인 김명자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재벌 총수 부인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던 영부인 이순자는 다른 부인들과 달리 자신에게 덤덤한 김명자가 못마땅했다. 게다가 평소 패션 센스에 민감한 이순자 여사, 자신보다 더 좋은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김명자를 고가화했다는 세간의 얘기도 전해진다. 또 그 양정모 회장의 부인이 되게 약간 무뚝뚝한 스타일, 사교성이 많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와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파티가 있을 때 이렇게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그때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씨에게 살갑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밉보인 원인이 됐다더라. 그 부인이 입었던 한복이 이순자 여사가 느낄 때는 자신이 입었던 한복보다 더 예쁘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그 패션 감각에 더 뛰어난 것에 대한 질투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들이 정말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정권의 표적이 될 무렵 프로스펙스의 붐을 타고 덩치 불리기에 열을 올린 국제그룹은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출로 높은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 심각한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또한 국내외 내놓으라 하는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국제그룹이 위기 상황에 다다르자 호평일색이던 국제그룹 사옥에도 무리를 했다는 평이 뒤따르는데 국제그룹이 창업일에 가장 공급 경영을 하던 데가 70년대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세를 불리거든요. 이때 그 유명한 부산 최대의 이 철강회사 연합철강도 이때 국제에서 인수를 하죠. 당시에 연합철강이라 그러면 덩어리가 거의 포철만한 거거든요. 각지의 뭐 골프장, 호텔, 그 다음에 용산에 어마어마한 이제 이 본사 사옥 마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많이 했어요. 1985년 총선, 전두환은 부산을 공략해야만 했다. 신민당 김영삼을 이기기 위해서였다. 삼김시대의 대표주자로 불리던 김영삼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권력에 도전해 오고 있던 상황. 그해 총선은 숙명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었다. 표심이 주목되고 있던 당시 부산. 전두환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앞두고 있던 상황. 그런데 부산 상공회의소 소장이던 양정모는 하루 만에 현장을 떠난다. 갑작스럽게 여인 막내 아들의 49제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부산 지역의 대표격인 기업 총수의 불참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산 이제 상공회의소 소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 재계 대표예요. 양정모 회장은. 그러면 각하를 끝까지 수행을 해야죠. 왜 또 거기서 또 각하 없든 이제 안 보인 겁니다. 다른 재벌들은 다 집어치우고 부산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실상 각하 옆에서 시중 들어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양정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치 못한 전두환 대통령. 선거 참패 또한 화를 돋우었다. 전두환은 화살의 시위를 당긴다.
당시 재무장관 김만재를 불러들인 전두환. 부채로 허덕이던 국제그룹의 주거래 은행에 지시를 하게 된다. 국제그룹의 어음 거래를 담당하던 제1은행은 발행 어음을 부도 처리하며 목을 조이기 시작한다. 표면적 이유는 부실한 재무 구조로 인한 금융 지원 중단이었다. 기업의 자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관과 같은 겁니다. 이걸 누가 지고 있었느냐?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죠. 부채 비율이 924%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게 되면은 기업은 영위를 합니다. 존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업에 대한 자금, 혈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걸 정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순간만 막는다 하더라도 소위 환매체를 통해서 기업을 자금을 유통했다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환매체를 정부가 주도하게, 정부가 못하게 만들면 그게 일체부도난 거예요. 자금줄이 막힌 압박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양정모 회장. 그러나 갑작스러운 그룹 해체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더 큰 비극은 양정모의 부인 김명자 씨를 덮친다. 충격을 받은 나머지 눈이 멀고 귀가 먹어버린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충격. 일시적으로 사람의 그 스트레스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몸의 어떤 기능이 정지될 수 있거든요. 아주 심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인데 아마 이 경우는 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될 거예요.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 큰 회사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내만은 살리고 싶었던 양정모는 부인의 수술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 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한 상황.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양정모 회장에게 한치의 아량도 허락치 않았다. 기업 해체의 주범으로 몰린 양정모 회장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린 것. 정부에 탄원서를 넣어도 받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아내는 결국 사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골목길에서 깡패를 만나면은 있는 돈만 뺏기고, 기업하는 사람이 골목길에서 정치인을 잘못 만나면은 과거에 벌었던 돈, 앞으로 벌 돈까지 다 뺏긴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게 뭐냐면 양정모 국제그룹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시대는 바뀌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5공화국의 정치 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린다. 과연 5공화국을 둘러싼 국제그룹 미스터리는 밝혀질 것인가? 이미 대다수의 여론은 국제그룹의 와해는 당시 부패한 정권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일대 사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룹 해체 이후 다시 맞붙은 전두환과 국제그룹 양정모. 부실 경영이 국제그룹의 해체 원인이라는 전두환의 주장에 순전히 정권의 농락이라고 주장하는 양정모. 오고 가는 날선 대립 속에 청문회는 그렇게 끝이 난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인들에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양정모 회장이 전두환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군부 정권이 갖고 있는 특성과 기업인으로서 성공 진화를 써 나갔던 양정모 회장의 이제 판단 오류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일방적으로 찍히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양정모는 국제그룹 복권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제그룹 되찾기에 힘을 쏟는다. 그리고 7년 뒤 양정모는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국제그룹 해체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빼앗긴 계열사에 대한 소유권 반환 주장은 무리라는 판결을 받는다. 비운의 기업인 양정모, 결국 비통함을 안은 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오나의 그 경영 자세하고 기업 문화하고 또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거와 위험 관리 뭐 이런 것이 복합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무신 공장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신발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 한때 세계 7위의 대기업이었던 국제그룹. 대한민국 신발 산업의 선구자, 비운의 기업인 양정모는 떠났고 국민 신발을 만들었던 국제그룹은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남아있다.